가서 여러분들 오늘 98쪽에 제2절 행정법 관계의 특성 이렇게 돼 있는데 시험에는 이것만 따로 나오는 적은 별로 없어.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뒤에서 공부할 내용들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라. 다만 이제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행정법 관계, 공법 관계는 권력 관계와 비권력적인 관리 관계 이렇게 나누잖아. 근데 이제 이 중에 특징적인 게 이 권력 관계 중심으로 두는 거야. 국가가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 강제하면서 맺는 관계. 응? 그래서 거기도 이제 그런 얘기 써놨죠. 그래서 특히 이제 권력 관계의 특성이야. 그래서 일단 뭐 쌍거를 번 엄격하게 이제 법에 적합하게 행해도 구속하죠. 그렇지? 이게 아는 거. 그래서 뭐 법률에 적합한 내용으로 해야 되고 법률 우위, 법률에 근거해야 되고 이런 거 엄격히 요구되는 거지. 그건 읽고 지나가고 이제 쌍가루 2번 여기서 행정 주체는 대표적으로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국가가 대표자야. 행정을 행하는 주체의 대표자는 국가야. 그럼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법에서 준 거야, 권한을. 그래서 법이 국가에게 명령 강제하도록 규정을 안 해놓으면 국가도 개인하고 똑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행정법에서 이렇게 국가가 개인에게 명령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힘을 주는데 이런 권력적 관계에서 국가가 행하는 행위는 동그라미 1번 맨 끝에 가면 셋째 줄 끝에 뭐가 인정된대? 괄호 속에 무슨 단어? 공정력이라는 특수한 힘이 인정돼. 공정력. 이거 밑줄 쳐요. 이거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상세한 내용은 그 앞에 쭉 설명이 있지. 그러니까 아까 그런 얘기 들었잖아. 행정기관이 세금을 부과했다. 권력적으로 명령하는 거잖아. 세금 납부해라. 아니면 너 3개월 동안 운전하지 마. 영업정지를 시켰다. 그러면 영업정지나 세금 부과받은 상대방 국민이 이거 법을 위반한 거다. 위법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 해야 돼? 일단 권한가진 기관에 의해서 이거 위법이니까 없던 일을 취소한다. 판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일단 따라야 돼. 이게 특성이란 말이야. 그렇게 국가기관이 권력적인 법 집행 조치 한 거에 대해서는 상대방 국민이 위법이라고 의심이 들어도 지 맘대로 이거 효력 없어 하고 무시할 수 없고 일단 따르도록 요구하는 힘이 있는데 따르게끔 하는 그런 힘이 인정이 되는데 그거를 공정력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공정력. 응? 그 다음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두째 줄에 무슨 단어 있어? 불가쟁력이라는 힘이 있어. 그러면 불가하다, 할 수 없다. 쟁은 다툴 쟁자거든, 한자로.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하는 힘이 있어.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세금 부과, 영업정지 조치 위법하다? 그럼 자기 마음대로 상대방 국민이 마음대로 이건 효력 인정 못하고 안 따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안 따르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냐? 법이 정한 행정소송할 수 있는 기간 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돼. 취소해달라고. 그런데 그것도 원칙이 90일이야. 세금 부과나 영업정지 조치를 받은 거 안날부터 90일 안에 소송을 내야 돼. 이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 그런데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어떻게 돼? 아무리 위법한 조치라도 영영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가능한 빨리 확정을 지어야 된다는 필요성 때문에. 뭐 10년이 지나서 옛날 10년 전에 영업정지 조치 위법이었으니까 취소다. 이게 곤란하단 말이야. 그래서 행정을 둘러싼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이유에서 짧게 국민이 위법이니까 취소시켜달라 이렇게 뭐 소송할 수 있는 기간을 행정소송 기간을 따로 짧게 정해놓고 기간을 넘으면 못 다투게 해요. 넘어서 청구를 하면 법원이 법이 정한 기간 지나서 청구했다고 재판을 거부해요. 취소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지. 그렇게 국가기관이 공권력 행사 조치한 거에는 그렇게 기간 지나면 더 이상 소송으로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특수한 효력이 인정돼. 여러분 민사소송에서는 언제까지 소송을 제기하는데 기간 제한이 없는 거예요, 원칙이. 근데 이 행정소송은 기간 제한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불가쟁력. 한편 또 동그라미 3번 보면 국민한테 법 집행 조치를 한 행정기관도 자기가 이제 국민한테 뭐 영업정지나 세금 부과 조치를 했잖아. 하고 나서 이거 잘못된 조치를 했는데 하고 느껴도 이거 마음대로 취소 못하는 그런 종류의 행위가 있다는 거야. 응? 특히 이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고 국민하고 사이에 어떤
안정적 관계를 유지해야 할 그럴 필요성이 큰 그런 작용의 경우는 행정위원회 한 번 하고 나서 야 이거 바꿔야 되겠다, 취소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도 함부로 못하게 하는 게 있어. 그 못 할 수 없는 그거를 불가 변력이래. 변경을 못 시키게 하는. 그래서 불가 변력은 행정기관이 지가행위 못 바꾸게 하는 거고, 불가 정력은 국민 측에서 못 싸우게 하는 거야. 응? 그런 게 이제 이 개인들 간의 민법이 적용되는 사법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 특수한 효력들이 있는 거야. 국가기관이 한 조치에 대해서는. 응? 그리고 동그라미 이제 4번 가면 그 세 채줄 끝에 뭐랬어? 자력, 집행력. 두 채줄 끝에 4번에 또 세 채줄 끝에 제재력. 자력, 집행력, 제재. 이 둘을 합쳐서 이제 강제력이라고 쓰는데, 행정기관이 세금을 부과했다. 세금 내 하고 의무 부과했는데 국민이 안 내잖아. 기한 내. 그러면 행정기관이 법원의 힘을 안 빌리고 스스로의 힘, 스스로 자짜지 타 국가기관인 법원의 힘을 안 빌리고 행정기관 스스로의 힘으로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이행한 상태를 직접 강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부여돼 있어. 법에 의해서. 그걸 자력 강제력이라 그래. 응? 또 국민이 뭘 위반하면 뭐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벌을 줄 수 있는 힘이 또 법에 의해서 인정돼 있어. 제재력. 응? 벌을 부과할 수 있는 힘. 개인 간에는 이게 사법 관계에서는 인정되겠어? 사법 관계에서는 누가 나한테 돈을 안 갚는다. 내가 가서 두들겨 패고 뺏어오면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거야. 사법 관계에서는 개인이 어떻게 해야 돼? 법원의 민사정책에서 국가기관이 법원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돈 받을 권리를 실현해야지. 법원이 이제 경매로 팔아갖고 거기서 돈을 받아내야지. 지가 마음대로 뺏어오면 강도가 된단 말이야. 응? 그게 안 되는데, 우리 행정법은 세무서장은 세금 내야 될 의무를 이행 안 하는데 세금을 재산을 강제로 압류해서 경매로 팔았고 세금을 징수하게끔 해놨다니까. 그런 게 특성이야, 그지? 그게 포인트. 그 다음에 쌍가로 3번. 우리 행정법상 개인과 국가 사이의 어떤 권리 의무,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는 어떤 특성이 있어? 응? 쭉 이유가 이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는 개인의 두 번째 줄 사익만을 위해서 인정되는 아니라 공익적 성격도 아울러 내포하고 있어. 그냥 읽어나가. 권리는 동시에 의무로서의 성질을 갖는 경우가 많다. 그로 인해 2번이 중요한 거야. 그래서 거기에 행정법 관계에서 개인과 국가 사이의 권리나 의무는 마음대로 포기도 할 수 없는 게 많고 자기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넘길 수 없어. 이전을 못하는 게 많고 타인에게 대신 행사시키는 거 금지되는 것도 많아. 응? 그래서 포기, 이전, 타인에 의한 대행이 금지. 이게 그런 게 많다는 게 특징이야. 응? 그 다음에 네 번째, 권리구제의 특성. 이건 쉽잖아. 우리가 그 사법 관계에서 예를 들어 개인이 누구한테 돈 빌려주고 제가 그 사람한테 돈 받을 권리가 있어. 이건 사법상의 권리야.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근데 상대방이 돈 갚아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그 소송을 통해 실현해야 되잖아. 민사소송을 통해. 근데 행정관계에서는 개인이 국가의 행위로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는다. 행정소송으로 가야 되고, 그지? 또 피해받은 내용을 배상받으려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근데 개인 간의 사법관계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거든. 그 민사소송법에 따라 민사소송 가고. 근데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행정기관 한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 받아내고 무효로 판정 받아내고 하려면 행정소송으로 싸우고. 손해배상은 국가배상법에 따라 청구해야 되고. 이런 게 이제 적용되는 구제 절차, 구제에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핵심은 행정소송, 국가배상법은 이거죠. 여기서 다르다 이렇게 된 거죠. 자, 가볍게 읽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배워나갈 게 이 쌍가로 2번, 쌍가로 3번, 쌍가로 4번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배워나가는 거야 앞으로. 세부적인 구체적 내용을. 자, 요번 시간의 주 포인트는 제3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야. 이제 전체 개괄이 박스 안에 들어있어. 자,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라 하면서 두 줄이 있죠? 당사자는 관계를 맺는 양쪽 당사자를 말하는 거야. 그치? 한쪽은 행정 주체,
한쪽은 행정 객체. 그래서 읽어보자. 우리 행정을 둘러싼 법 관계에서 법적 효과란 말은 여러분들 쉽게 해서 권리나 의무를 생각하면 돼. 권리나 의무가 귀속되는 권리자, 의무자를 말하는 권리 의무의 주체. 그래서 우리가 행정을 둘러싼 법적 관계를 맺는 자는 행정 주체가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권리 권한을 행사하고 상대방이 되는 자가 행정 객체. 그래서 행정을 행하는 주체와 행정을 행하는 그 상대방이 되는 객체 간에 서로 법에 따라 무슨 행위를 하고 그에 따라 권리 의무가 맺어지는 거다. 그래서 일단 표를 보면 행정 주체는 가장 기본이 국가입니다. 국가. 그리고 행정 객체는 가장 기본이 누구겠어? 일반 국민이지. 우리가 일반 국민을 일반 사인 이렇게 표현해. 이 둘인데 행정 주체에는 국가 말고도 누가 있대? 그러니까 국가가 국가의 행정 업무 국가가 국가기관, 국가 공무원을 통해서 직접 처리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넘겨주고 네가 해라. 또 민간 단체나 민간 개인에게 권한을 주고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국가 말고도 행정을 행하는 주체는 공공단체가 국가로부터 행정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일반 국민에게 행사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공공단체가 있고 또 국가가 공무수탁 사인이라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 개인이나 민간 단체에게 권한을 주고 행사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 그거를 공무수탁 사인이라 그래. 그래서 간단히 외운다. 행정 주체는 국가가 기본이지만 국가가 공공단체에게 또 사인에게 공무를 위탁해서 그 위탁받아서 하는 사인을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를 위탁해서 공무수탁 사인으로 하게끔 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국가가 행정 권한 행사하도록 이제 부여한 공공단체는 세부적으로 4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 4가지를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법인을 줄여서 공재단 이렇게 4가지 있다 그래. 응? 그리고 행정 객체의 기본은 일반 국민, 일반 사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옆에 보니까 뭐 공공단체, 공무수탁 사인도 행정 객체로 넣었죠? 그럼 왜 그럴까? 그러면 여기 공공단체하고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 객체에도 들어가 있고 행정 주체에도 들어가 있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잘못 쓴 건가? 그건 아니라는 거야.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으로 이제 국가가 본래부터 행정 권한을 가지고 일반 국민, 일반 사인에게 행정 권한을 행사하면서 이제 관계를 맺는데 국가가 직접 하면 이렇게 행정 주체 객체가 되는데 국가가 예를 들어서 공공단체에게 행정 권한을 부여해주고 네가 해라. 그럼 공공단체가 받아서 일반 사인에게 권한을 행사한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국가하고 사이에서는 행정 객체 입장이야. 그런데 일반 국민, 일반 사인과의 관계에서는 또 행정 주체 입장이야. 그래서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는 거야. 권한을 부여한 국가는 권한을 주고 제대로 행사하나 감독하거든. 감독받는 관계에서는 행정 객체야. 그러니까 주체, 객체. 또 요 사이에서는 주체, 객체. 그러니까 얘는 주체이자 객체 2가지 지위를 같이 갖는다는 얘기지. 그 얘기를 쓴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부연 설명. 자, 밑에 행정 주체 놓고 행정 주체의 개념 이런 건 읽고 지나. 행정 주체란 뭐 행정을 둘러싼 법 관계에서 법이 부여한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그 권한 행사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 의무 같은 그 효과가 이제 돌아가는 당사자라는 거야. 자, 그런 뜻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쌍가로 2번이야. 행정기관하고 구별하는 거. 이거 중요 논점으로 생각해. 행정기관하고 구별한다. 자, 비유하자면 자, 홍길동이란 개인이 있어. 그럼 홍길동이란 이 하나의 개인이 권리자도 되고 의무자도 되는 하나의 주체야. 권리 의무를 갖는 주체. 그러면 홍길동의 손과 발은 홍길동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야.
홍길동의 손과 발은. 그치? 그냥 홍길동에 속해 있는 거지. 홍길동의 일부분이지. 그치?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야, 홍길동의 손이 지나가는 사람 뺨을 한 대 후려쳤어. 그러면 그에 따라 뭐 손해배상을 하고 책임져야 되는 의무자는 누구야? 홍길동이지. 홍길동의 손이 아니잖아.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홍길동이 이건 내 손이 아니니까 내 손한테 책임을 물으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그 논리를 적용하면, 자, 우리 국가는 이제 하나의 단체로서 법적으로만 권리 의무를 갖는 자로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놓는 거지. 우리가 눈으로 국가를 봤어? 사람처럼 눈으로 보여? 그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거를 뭐냐면 법인이라고 우리가 사람은 법적인 용어로 사람은 자연인이라 그래. 법률 용어로 자연인으로서 권리 의무자. 근데 사람이 아니면서 일정한 단체가 한 사람의 사람처럼 권리자도 되고 의무자도 되는 단체로 이렇게 인정이 된 경우를 법인이라 그래. 그 법인도 하나의 법인도 하나의 사람처럼 권리자도 되고 의무자도 돼. 응? 그래서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이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의 권리 의무자를 갖는 단체 법인이야. 응? 자, 그런데 법인은 이제 스스로 뭔가 행위를 할 수는 없고 그 법인이 고용한 기관을 통해서 행위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국가의 기관은 누구냐? 국가라는 법인의 기관은 국가의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높은 기관이 대통령이야. 최고 높은 행정기관. 그 밑에 총리, 장관 다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이다. 사로로 치면 홍길동의 손과 발, 머리는 홍길동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들이야. 다 맡은 바 역할이 있지. 그러면 국가로 치면은 대통령, 장관, 국장, 그 밑에 뭐 저 1급부터 막 국공무 다 맡은 바 역할이 있어. 그래서 소속 행정 주체를 위해서 맡은 바 역할을 하는 거야. 일을 수행해. 그러면 그 역할 수행한 행위의 결과로서 권리나 의무는 누구에게로 돌아가? 소속 주체,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자, 간단히 얘기해서 대통령이 뭔가 법을 위반해가지고 손해배상할 일이 생겼어. 그럼 배상할 의무는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야? 대통령이 아니라 국가에게 돌아가. 대통령은 국가에 소속된 국가의 최고 높은 기관이야. 마찬가지 장관이 그랬든 또 국가에 속한 뭐 하위 공무원이 그랬든 잘못해가지고 배상해야 된다. 배상할 의무자는 국가야. 응? 권리 의무를 갖는 국가에게로. 그리고 인천시 어때? 인천시도 인천광역시라고 해서 국가하고는 별도의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거야. 독자적인 권리 의무자 인천광역시가. 그 인천광역시 이름으로 독자적으로 땅과 건물, 재산도 소유하고 재산권도 가지고 또 무슨 배상할 의무자도 되고. 응? 그래서 인천광역시 시장부터 인천광역시 기관 공무원이 잘못하면 인천광역시가 배상할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기관은 행정주체가 아닙니다. 거기 나와 있듯이 행정기관은 자기 기관이 소속된 행정주체를 위해서 일정한 부여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행정주체 활동기관이다. 외울 거 아닙니다. 이해를 해야지. 응? 그래서 뭐 그 정도 하면 되죠. 그래서 셋째 주부터 한번 읽어보자. 우리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우리가 일단 행정을 행하는 주체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가가 있어. 그죠? 그러면 국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국가를 위해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권한자. 응? 행정기관에는 누가 있을까? 대통령, 응? 총리, 장관, 응? 다 기관이야. 그래서 다 법으로 부여된 역할이 있어. 그 권한을 행사하면 그 권한 행사에 따라 생기는 권리나 의무는 다 국가에게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똑같은 걸 여기 인천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 그지? 그러면 인천광역시에
행정기관은 시장. 응? 또 시에 속한 모든 공무원들 다 시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야. 여기가 행위를 하면 다 시에게로 권리와 의무가 돌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인천광역시, 특별시, 광역시, 도 이런 단위를 우리가 뭐라 그래? 그 광역자치단체라 그래. 근데 인천광역시 안에는 또 뭐야? 구들이 여러 개 있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응? 계양구, 남동구, 응? 남구, 그죠? 많잖아. 그러면 여기서 인천광역시, 좀 줄여서 인천시 남구도 국가나 인천광역시와는 별개의 독립된 법인이야. 그 남구 자체 이름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재산권도 소유하고 의무자도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최고 높은 행정기관은 구청장 아니야? 구청장은 행정을 행하는 주체라고 안 그러고 주체인 남구청, 남구를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야. 구청장 및 구청 공무원들이 일처리를 하면 남구에게로 권리 의무가 돌아가는 거예요. 응? 이런 노래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행정 주체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문제들이 가끔 다음 중 행정 주체가 아닌 거 골라라 이래요. 그리고 뭐 대한민국 국가를 말하는 거지. 그다음 무슨 뭐 대전광역시 뭐 어디 구청 구 이렇게 나오고 어디는 여기는 뭐 행정안전부 장관이 답이지. 장관은 국가에 소속된 기관인 거지. 이제 그런 문제 많아. 그래서 첫 번째로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을 구별할 것. 응? 그 1번 보면 구별할 수 있어요. 지금 설명한 거 다 들어있어요. 동그라미 2번 가면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차이점이 또 나와있죠. 행정주체는 독자적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권리자도 되고 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주체입니다. 응? 행정주체는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국가 배상 책임이 곧 의무입니다. 응? 국가 손해배상해야 될 의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행정 주체에 소속되어 있는 행정기관은 그런 권리 의무를 갖는 주체가 될 수는 없고 소속된 주체를 위해서 맡은 바 역할만 수행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은 행정 주체와 구별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우리 박스 표에서 행정주체와 행정객체 요거 머릿속에 잡을 것. 그리고 행정주체하고 행정기관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두 가지. 그러면 좀 더 세부적으로 가서 행정주체의 종류를 가봅니다. 행정주체의 종류 부연 설명. 첫째, 국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뭐 본래부터 그냥 당연하게 행정주체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쌍가루 2번 공공단체 나왔죠? 자, 공공단체는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국가가 전국의 행정 권한을 다 행사할 수도 있는데 소속 기관을 시켜서,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지역의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좀 알아서 하도록 하고, 그죠? 어떤 전문성이 요구되는 어떤 업무는 특별한 단체를 만들어서 특별한 단체에게 하도록 시킬 수도 있고,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공공단체가 있는데, 공공단체 4가지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재단 이렇게 4가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자체에 대해서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둘째 줄에 보면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우리나라는 2단계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분들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광역지자체는 우리나라 특별시는 지금 현재 하나밖에 없죠. 어디야? 서울특별시. 광역시는 6개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자치시, 그죠? 여기 세종역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그죠? 근데 아직 법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강원도도 강원특별자치도가 됐어요.
그렇게 자꾸 특별자를 붙여서 뭔가 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더 부여받고 뭐 예산을 좀 더 부여받고 뭐 그럴 여지가 있나 봐. 그러니까 그 강원도도 뭐 특별히 요청해서 강원도 특별자치도 같은 것 같아. 응? 뭐 그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셋째 줄 보면 기초지자체가 있어. 그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이 있고 기초가 있단 말이야. 기초지자체는 바로 속에 있듯이 시군, 자치구, 더 줄이면 시군구라고도 합니다. 응? 그래서 일단 알아듣고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있다. 응? 이게 이제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로 광역과 기초가 있습니다. 이때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기억봐. 우리나라의 지역 단위로 읍면,동 단위가 있지. 읍면동은 그냥 행정구역 단위일 뿐이지 읍면동이 하나의 뭐 동사무소, 읍면동 단위가 독자적인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읍면동은 지방자치단체 아니고 행정주체도 아닙니다. 응? 예를 들면 여기가 주안동이다. 주안동사무소의 어떤 공무원이 뭐 일처리 잘못했다. 배상할 의무자는 누구야? 아마 주안동이면 여기가 남구에 속해 있지? 그러면 이제 남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 배상할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무가 인천광역시의 사무라면 인천광역시가 배상할 의무자가 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여기 주안동은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응? 그래서 어쨌든 기억번에 읍면동 이거 체크. 그 다음에 니은번을 보면 우리가 이제 자치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구가 두 종류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하여 행정구라고 하고 자치구라고 해서 구별을 하는데 그 우리나라의 지금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에 설치된 구만 자치단체로서의 구예요. 응? 그래서 거기 특별시, 광역시에 설치된 구 요것만 기초지방자치단체로서의 구로서 독립된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래요. 단체로 인정. 그래서 행정주체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인구가 50만이 넘는 일반 시, 특별시도 아니고 광역시도 아닌데 인구가 50만이 넘는 일반 시에는 행정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구를 설치해 놓을 수 있게 해놨어요. 구. 그래서 헷갈려. 이름도 무슨 땡땡 구, 구청 건물 있고 구청장도 있고 다 있는데 법적인 지위가 달라. 가령 여기 인천광역시에 있는 모든 구는 광역시 안에 있는 구잖아. 여기 계양구, 남구, 뭐 남동구 다 그지? 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구예요. 기초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니까 지방자치를 하게 돼 있지. 그럼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뭐해? 구청장도 선거로 뽑죠. 구의회도 의원도 뽑아서 구의회 구성해서 자치를 하죠. 이게 자치단체로서의 구야. 근데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디냐? 여기 고양시가 가깝다. 고양시 일산구. 그러면 일산구잖아. 근데 어디에 있어? 구가. 고양시라는 일반 시에 있잖아. 이거는 자치단체인 구가 아니야. 그냥 행정구역 단위일 뿐이야. 그러면 어떤 차이입니까? 저 고양시 일산구는 독자적으로 권리나 의무를 갖는 단체가 아니야. 그냥 행정구역 단위 나누는 것 뿐이야. 그러면 자 거기도 일산구 구청장 자리가 있어. 근데 그거는 고양시장이 임명하는 자리야. 거기는 자치를 안 해. 일산구는. 그러니까 주민들이 일산구청장 선거로 안 뽑아. 구의회도 없어. 그래서 그 일산구의 뭐 공무원이 업무 처리 잘못했다. 그러면 일산구가 배상 책임자가 되는 일은 없어요. 독자적인 의무자가 될 수 없으니까. 결국 고양시가 배상 의무자가 되거나 그 상급인 업무에 따라서 경기도가 배상 의무자가 되는 거나 하는 거지. 일산구는 의무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치를 안 하니까, 자치단체가 아니까 주민이 선거로도 안 뽑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우리 동네도 구인데 왜 구청장, 구의원 선거로 안 뽑아요? 그건 자치단체인 구가 아니라서 그래. 그죠?
되게 많지. 가장 가까운 데 고양시 일산구 있지. 그다음에 또 어디 있을까? 성남시 분당구. 성남시도 광역시 아니잖아. 특별시 광역시 아니죠. 성남시 분당구. 응? 그다음에 또 어디 있어? 저기 지방 가면 저 전주시 팔달구. 내가 기억나 이름이. 응? 그다음에 뭐 충청부터 청주시 상당구. 되게 많죠. 특별시 광역시 아니면서 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문제 낸 적도 있어요. 응? 다음 중 기초 옛날에 서울시에서 낸 문제인데 다음 중 기초지방자치단체이면서 행정주체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이런 문제를 냈었어. 응? 그래서 뭐 무슨 땡땡읍 이것도 선지에 있었고, 그지? 그건 답이 아니지. 대전광역시도 선지에 있어. 근데 대전광역시는 기초지자체가 아니니까 답이 안 돼. 행정주체인 건 맞는데, 응?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니은번 이해됐어요? 구가 두 종류가 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에 있는 구만 지방자치단체인 구다. 기초지방체. 그 이외 나머지 일반 시에도 구를 둘 수 있는데 50만 넘는 시에는 그런 구는 지방자치단체인 구가 아니고 또 권리 의무를 갖는 그 법인으로서 행정주체도 아니다. 응? 또 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디귿번에 보면 시도 딱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 시가 옛날에는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라 하지. 제주도 해놓고 그 안에 또 뭐 있어?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써요. 그래서 즉 그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기초지자체로 인정됐고 제주도도 또 광역지자체로 이렇게 2단계로 돼 있는데 법을 고쳐갖고 통일을 시켜놨어. 그냥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하나만 지방자치단체야. 광역지자체. 그래서 제주도 주민들은 누구만 선거로 뽑느냐? 도지사, 도의원, 도교육감, 그리고 제주도 국회의원 이 사람들만 선거로 뽑아. 그리고 시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제주시, 서귀포시 여기는 그냥 행정구역 단위로서 시야. 따라서 주민들이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선거로 안 뽑아. 거기는 다 제주도지사가 임명하는 자리야 그냥. 그러니까 자치는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도에서 자치를 하는 거지 시는 그냥 나눠서 행정 업무 처리만 하게 해놓은 거야. 응? 시도 그게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만 광역지자체로서 행정주체. 서귀포시와 제주시는 기초지자체 아님. 응? 행정주체도 아니고 요거 좀 이해하고. 응? 그 다음에 요 지자체 부분을 조금 고기에 유의하고 그 다음에 이른바 공공조합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네, 우선 조합은 일정한 자격 가진 사람들이 모인 단체. 근데 앞에 공공이니까 목적이야. 공공이 목적을 갖춘 거야. 일정한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격 가진 자들로 구성된 단체. 이 공공조합이야. 그래서 별건 아니고 여기서는 공공조합의 대표적인 예 뭐 있을까? 응? 뭐 우리 대부분 다 조합자 붙는 게 대부분 많죠. 농업협동조합, 우리 아까 공부했던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거 있지?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이런 게 공공조합입니다. 응? 행정주체의 일종이에요. 자, 보기 판례가 하나 나왔는데 읽어볼까? 자, 우리 그 거리에 보면 법무사라는 사무실 있죠? 변호사 비슷한 건데 하는 일은 역할은 다른데, 자, 법무사 어떤 그 자격증 따가지고 이제 법무사 영업을 하려는 사람이 그 사무원을 채용하려고 하는데, 그 사무원 하려면 그 각 지방마다 있는 지방 법무사회 승인을 받도록 법이 정해놨나 봐. 그래서 어떤 법무사가 사무원을 어떤 사람을 자기 사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승인을 신청해 왔는데 소속 지방 법무사회가 채용 승인을 거부하는 조치를 했대. 거부하는 조치. 여기까지 끊어. 이 거부하는 조치는 셋째 줄 뭐라고? 이거 공법 관계고
공권력 행사로서 행정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래. 셋째 줄 밑줄.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공권력 행사 조치라는 거예요. 응? 항고소송으로 싸워야 된다. 그리고 셋째 끝에 법무사에 대해 지방 법무사로부터 사무원을 채용하려면 채용 승인을 얻도록 하고, 이때 지방 법무사로부터 채용 승인을 얻어서만 사무원을 채용하도록 한 이 의무는 법무사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공법상 의무다. 응?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올라가니까 지방법무사회는 셋째 줄에 뭐라고 넣었어? 공법인이에요. 공법인.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법인이라는 거야. 지방법무사회가. 응? 공법인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법무사가 홍길동이라는 법무사가 이순자라는 사람을 사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지방 법무사에 신청을 했다? 승인해달라고? 근데 지방 법무사에서 거부 결정을 내린 거야. 그러면 이 거부 결정이 잘못했다, 위법이다. 행정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자 누구래? 그 홍길동이라는 법무사가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고, 또 그 사무원으로 채용될 뻔했다가 거부당해서 채용 못됐잖아. 그 채용될 뻔했던 이순자도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대. 여러분, 우리가 행정소송 공부할 때 아무나 어떤 행정조치에 대해서 아무나 소송으로 싸울 자격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행정조치와 법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만 소송으로 싸울 자격을 줘요. 응?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 밑에 세 번째. 자, 지방법무사회에서 어떤 법무사가 사무원으로 채용하겠다고 승인해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한 조치, 이거에 대해서 누가 소송으로 싸울 수 있냐면 신청했던 법무사 소송으로 싸울 자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채용될 뻔했던 누구야? 사무원으로 채용될 뻔했던 자도 결국 채용을 채용 안 하게 된 거 아니야? 못하게. 사무원도 소송할 자격이 있다는 거. 둘 다. 이렇게. 여기 시험에 이게 토막토막 쳐서 나오더라고. 잘라져서. 그러니까 이 판례 좀 중시하고. 그 다음에, 자, 공공단체 중에 하나인 영조물 법인. 자, 이거 잘라보자. 영조물 플러스 법인인 거야. 응? 그럼 법인은 뭐야? 사람이 아니면서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로 인정된 거야. 그 다음에 앞에 영조물이라는 용어는 우리 행정법적 용어로서 영조물은 국가나 지방자치, 대표적으로 그냥 국가라고 해요. 국가가 공익 목적을 위해서 제공한 물건과 시설. 예를 들면 뭐 학교, 응? 교도소, 응? 박물관, 도서관 이런 것들이 영조물이라고 불리는 거야. 응? 그러면 근데 영조물이면서 법인으로 만들어진 거,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권리 의무를 갖는 주체로 되는 거야. 응? 예, 그런 개념. 그렇다면 기억번에 예를 들자면 뭐 한국은행 등의 국책은행, 응? 대한적십자병원, 서울대병원, 국립의료원 같은 그런 곳, 또 KBS 무슨 땡땡 공사, 땡땡 공단 이런 게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응? 그런데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니은번, 니은번에 이제 우리 국립대학을 나눠보자. 네. 우리 국립대학, 국가가 설립한 국립대학에, 네. 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그 다음에 무슨 어디 갈까? 뭐 강원대학교, 이것도 국립대학이야. 강원대학교, 그 다음에 무슨 뭐 경북대학교, 각 시도마다 국립대학교들 많죠? 대학교 등. 자, 여기는 서울대학교, 여기 인천에는 인천대학교 있죠? 국립대학이지, 인천대학교. 국립대학이에요. 그 다음에 울산과기대, 울산과학기술대학교. 과학기술대가 줄여서 울산과기대. 자, 여기서 얘네들은 다 뭐라면 이게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게 다 법인이에요. 얘네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국가가 공익사업, 교육사업을 위해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영조물이면서 뭐가 된다? 국가하고 독립적으로 법인으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야. 그래서 얘네들은 영조물이면서 법인이야. 영조물이면서 법인이니까 어떻게 돼? 행정 주체야 아니야. 얘네들은 국가하고 별도로 재산권도 소유하고 배상할 의무자도 되고 행정 주체에 속하는 거야. 근데 강원대학교 등 다른 여타 대학교는 영조물이기만 해. 법인으로 돼 있지는 않아. 국가하고 독립적인 권리 의무자 갖는 단체로 만들어 놓지는 않았어. 법인이 아니야. 영조물이기만 하지 법인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행정 주체는 아니야. 행정 주체가 아니니까 국가하고 독립적으로 권리 의무를 갖는 단체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봐. 강원대학교나 경북대학교 등 이 국립대학교의 교직원들은 다 국가에 속한 공무원이야. 응? 그리고 이 강원대학교 교직원들이 뭔가 위법 행위를 해서 손해배상할 일이 생겼다? 누가 배상할 의무자야? 국가. 국가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야. 국가가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국가가 의무자가 돼. 근데 여기는 따로 국가하고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교 교직원이 위법 행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 서울대학교 법인이라고 단체가 설립돼 있어. 서울대학교 법인이 배상할 의무자가 되는 거야. 국가가 아니라. 응? 물론 이제 격가지로 국가가 뭐 감독해야 될 의무를 게을리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도 같이 끼겠지만 기본적으로 독자적으로 의무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다른 거 안 물어봐. 서울대학교를 물어봐. 서울대학교가 행정 주체냐 아니냐를 자꾸 물어봐. 이게 이제 옛날에는 서울대학교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아래쪽에 속했는데 이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국가가 독립된 별도의 법인으로 만든 지 지금 한 10년쯤 됐어. 그 전까지는 똑같았는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를 자꾸 물어보는 경향이 있었어.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니은번에 그 얘기 설명을 했지. 그죠? 국공립대학교 뭐 도서관 박물관 이런 데는 영조물이기는 한데 법인으로 따로 돼 있지는 않으니까 행정 주체는 아니다. 응? 다만 국립대학교 중 서울대학교 대표로 시험 다 그것만 내니까 서울대학교는 별도로 국가와 독립된 법인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행정 주체로 인정된다. 서울대학교의 출처는 누구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공재단. 공법상 재단 범위를 줄여서 말하는 거로 재단 범위란 건 사람이 구성 요소는 아니고 일정한 재산, 특정한 공익 목적으로 쓰도록 이제 제공된 재산을 하나의 어떤 법적으로 묶어놓고 그 특정 용도에만 쓰이도록 하고 관리자를 지정해 놓는 거야. 응? 그래서 무슨 우리가 많이 일상에서 장학재단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그러면 누군가가 장학금으로만 쓰이도록 재단을 설립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자금을 운영해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다 뭐 장학금만 쓰이도록 한다. 이렇게 딱 목적이 제한되는 거야. 공익 목적으로. 응? 그래서 그런 게 재단인데, 예, 뭐 우리나라에 그리 많지는 않은데 거기 나왔듯이 두 번째 줄, 뭐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한국학술진흥재단, 또 한국학중앙연구원 뭐 이런 것들이 속한데, 응? 우리나라에 또 뭐 그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 동북아 역사 재단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응? 자, 그런 정도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행정 주체냐 아니냐 물어볼 때 이런 예를 갖고 섞어내기도 하니까 그 정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노트이 공무수탁 사인 중요해요. 공무수탁 사인은 일단 의의에서 기획본을 보자. 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특정한 공공행정 사무를 그 자신의 이름으로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인. 응? 응. 예, 자신의 자기의 이름 쓰고 자기 책임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한이 부여된 이 민간 개인이나 단체를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이 공무수탁 사인은 민간 단체 중에 법인으로 만들어진 단체도 공무를 수행할 권한 부여받으면 공무수탁 사인 될 수 있고, 법인으로 안 만들어져 있는 단체도 지정받을 수 있어. 응? 그래서 두 번째는 법인격 없는 개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는 법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단체도 공무수탁 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그리고 괄호 속에 예가 나와 있어. 그 예도 잘 보세요. 그래서 학위 수요를 행하는 사립대학장, 또 별정우체국장이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지역 같은 데는 다 우체국이 있잖아. 우체국이 있고 다 공무원인 우체국장 다 이렇게 배치가 돼서 우편 업무를 하잖아. 근데 이제 근데 대표적으로 시골 지역 같은 데 가면 지역은 넓은 지역인데 인구는 별로 없고, 이런 데는 우체국 공무를 두고 직원들, 공무원들 배치해서 업무를 하게 하는 게 부적절한 데도 있을 거야. 그런 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신청을 받아서 그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신청을 받아 지정을 해줘요. 그 사람을 우체국장이라고. 별도로 지정을 해주는 우체국장이야. 그래서 신분이 공무원은 아닌데 이렇게 우편 업무를 처리하고 수당을 좀 받는 그런 그 민간 개인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별정 우체국장이라 그래. 그래서 이제 우편 업무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야. 별정 우체국장. 그리고 항공기의 기장, 배의 선장. 이게 항공기 육상에 있을 때는 어떻게 돼? 예를 들어 항공기 기장. 육상에 있을 때는 호적 업무를 하는 건 우리 일반 시군구 행정기관, 경찰 업무를 하는 건 일반 경찰기관이 맞지만, 비행기가 이륙한 다음에는, 이륙하자부터는 항공기 내부에서 이런 일은 다 선장이 책임집니다. 기장이 배 안에서 배나 항공기 안에서 그럼 기장이나 선장이 호적 사무도 처리하고, 그 안에서 출생하거나 누가 사망하면, 그 다음에 그 배나 비행기 안에서 무슨 난동 부리면 그 선장 기장이 경찰서장격이야. 그런 권한이 있어, 법에 의해서. 그래서 난동 부린 자를 강제로 제압하고 수갑도 채우고 그 보안 요원도 다 타고 다 이게 기장의 지휘를 받아서 하는 거야. 제압해서 수갑 채워놓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육지에 도착하면 이제 경찰이나 이렇게 권한 가진 게 아니라 인계하는 거지. 근데 비행기나 배 안에서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경찰 기관으로서의 권한, 그다음에 호적 상무 담당하는 어떤 일반 행정기관의 권한, 이게 다 부여가 된 거야. 자, 그다음에 그때 보면 누구도 있어. 민영교도소 나오지? 민영교도소. 원래 교도소 운영은 우리나라 국가가 기본적으로 독점해서 합니다. 근데 예외 규정을 둬서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내가 알기로는 한 군데 더 생길 수도 있는데, 내가 옛날에 기사를 봤는데 경기도 여주인가 어디에 이름도 소망교도소라고 부른데,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교도소가 하나 있어. 아무래도 거기는 모범수, 출소가 얼마 안 남은 모범수들을 아마 하겠지. 아무래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짐작한데. 그래서 그런 민간이 운영하는 교도소, 이걸 국가로부터 교도소 운영할 권한을 부여받은 거야. 그리고 국가로부터 뭔가 지원도 받겠지 하면서, 그런 거. 요 예까지 기억만 잘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헷갈리면 안 되는 거, 니은번에 보면 이거 공무수탁 사인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 자, 다시 한번 기억번을 보면 얘가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된다라고 하려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업무를 처리할 권한이 부여된 자라야 공무수탁 사인이야. 근데 경찰이 시키는 대로 그냥 시키는 일만 하지 자기 이름으로 처리하는 자가 아닌 자, 공무수탁 사인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 도로 앞에 뭐가 있냐면, 구청에 단속 차량이 지나가면서 이 차 불법 주차됐다고, 불법 주차된 차량이라고 스티커 붙여놓고 가. 불법 주차 차량이며 견인 대상 자동차 해가지고 앞유리창에 딱 이렇게 껴놓고 가. 얼마 있다가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 그러면 이 끌고 가는 견인차는 공무수탁 사인이냐 이런 얘기지. 근데 그 견인차가 자기 이름으로 끌고 가나? 아니야. 차 끌고 간 뒤에 바닥이나 벽, 뭐 전봇대나 벽에다가 흰 종이 스티커 붙이고 가. 그러면서 이 차 원래 어디가 흠집이 있고 막 이런 거 체크하고, 누가 끌어간다고 종이에 써 있냐면 부총장이 끌어가는 걸로 써 있어요. 그리고 이제 끌어가는 장소, 찾으러 어디까지 와라, 연락처 뭐 이런 거 다 기재돼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견인업체 이름 안 써 있어요. 견인업체가 끌어갈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끌어갈 권한이 있는 거야. 다만 끌어가는 실제 업무만 계약 맺고 업체가 하는 거야. 한 대 끌어가면 얼마 받기로 하고. 그러면 나 억울하게 차가 견인됐다. 누굴 상대로 싸워야 돼? 구청장을 상대로 싸워야지 견인업체를 상대로 싸울 거냐. 견인업체는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책임하에 이 권한을 행사해서 끌어가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끌어가는 권한인 자인데 다만 실제 끌어가는 실행 업무만 하는 것뿐이다 이거지. 법적으로는 구청장이 끌어가는 거야. 응? 바로 그런 논리. 그래서 니은번 행정기관하고 사법상 계약 맺고 단지 어떤 순수한 기술적 집행만을 하는 자,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거기 견인차, 견인업자, 아니면 두 번째 줄, 뭐 현장에서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서 뭐 공무원 돕는 자 있지? 사고 현장에서 공무원 지시에 따라 돕는 자, 자기 이름으로 뭐 자기 권한, 부여받은 권한 행사하는 게 아니야. 시키는 일 보조하는 데 불과한 자, 이런 자들은 행정 주체,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인 아니다. 행정 주체 아니다. 응? 다 잘 공부해야 돼. 1, 2번.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번 보면 제목이 소득세 원천징수자. 응? 요 제목 중요. 소득세 원천징수자. 자, 이거 보면 이렇게 공부해야 돼. 소득세 원천징수자는 여기서 정확히 말하면 원천징수 의무자야. 의무자. 그럼 원천징수가 뭐야? 자, 회사원이라고 생각하자. 회사원 월급 나올 때 어떻게 나와? 세금을 떼고 줘, 회사에서. 그럼 회사가 세금을 떼고 나머지 월급 준단 말이야? 이게 원천징수야. 회사가 세금을 징수하는 거야. 그 다음에 회사는 뗀 세금을 국가에 대. 그러니까 위에 국가가 있는 거야. 응? 근데 원래 세금을 징수할 권리, 권한은 국가에게 있어. 근데 국가가 세금 걷는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야, 회사 법으로 정해는 거야. 회사는 직원들 월급 줄 때 딱 법으로 계산 딱 해가지고 몇 프로 세금을 떼고 줘라. 그리고 뗀 세금을 회사는 국가에 납부해라. 그냥 국가는 쉽게 세금을 걷는 거지. 그렇지? 이렇게 하도록 해서 이 원천징수자, 정확히 말하면 법이 세금을 떼서 국가에 납부하도록 의무로 정해놨기 때문에 의무를 수행하는 자일 뿐이야. 얘가 바로 회사야, 회사. 응? 회사는 그러면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권한을 부여받아서 권한을 행사하는 거냐? 아니래. 권한을 부여받아 행사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세금 걷는 거 편하게 해서 세금 떼서 납부해라. 의무로 정해놓은 걸 의무를 어쩔 수 없이 이행하는 자에 불과하대. 네? 그래서 얘는 결론이 뭐야? 공무수탁사인은 아니다. 그리고 얘는 무슨 세금을 징수하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다. 응? 법이 부여한 의무를 이행하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하는 것뿐이다. 응? 하기 싫은데. 응? 그래서 자, 결론 소득세 원천징수자. 두 번째, 판례는 공무수탁사인으로 보지 않는다. 응? 그리고 원천징수하는 행위를 공권력 행사로서의 세금 강제로 징수하는 조치로 보지 않습니다. 처분으로 안 봐요. 응? 그래서 그게 포인트였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자. 자, 법적 근거의 기육법만 공부합니다. 자, 원래 행정은 다 법에 따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런 어떠한 행정 업무 처리할 거나 이거는
어디 국가기관 어디 국가의 업무고 국가기관 어디서 처리하고 어떤 행정 업무 처리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고 어디서 처리하고 이거 다 법으로 정해놓은 거야. 다 법으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이 처리하게 돼 있는 거야. 법에 의해서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기관이 처리하면 다 지권한 아닌 거 행사하면 다 무효인 행위야. 아니 우리가 단적으로 경찰서장에게 세금을 징수할 권한이 부여됐다고 생각 못하죠? 경찰서장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해 가면 그 무효인 조치야. 아무 효력도 없는 거야. 응? 그런 것처럼. 그래서 원래 일반 사인은 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 이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의 전문성을 살린다 또는 뭐 지역적 특색을 살린다 해서 민간 단체나 개인에게 어떤 행정 업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하면 비로소 가능. 그래서 그 동그라미 기억법 사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인 사인에 대해서 공무 처리할 권한을 위탁하는 건 법이 정한 권한 변경을 가져오게 된단 말이에요. 다 법으로 정해놨는데 그 법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또 행정기관이 자기 법에 의해서 부여된 자기 권한을 민간에게 또 넘겨주잖아. 그 법이 부여된 권한을 바꿔놓는 게 되니까 결론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이 민간에게 행정 권한을 위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응? 법적 근거를 요한다. 그래서 니은번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등 여러 법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외울 건 없어요. 기획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여러 법들이 있다. 그래서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도 있고 특히 이제 세 번째 법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이라고 있죠. 여기는 좀 봅시다.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요거는 대통령이 만든 법이에요. 대통령령. 응?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이렇게 돼 있지.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정기관이 부여받은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등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은 그런 행정작용 또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국민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민간에 행정사무 처리 권한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돼 있죠. 그래서 참고로 봅니다. 그 다음에 법률관계라고 있죠. 그 밑에 법률관계라고 우리가 생각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일반 국민, 일반 사인이 있겠지? 객체. 근데 이 사이에 공무 수행 처리, 행정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수탁 사인이 국가로부터 권한을 받아 일반 국민에게 이제 또 권한을 행사하잖아. 그지? 그러면 요 둘의 관계는 뭐로 볼 수 있어? 그 기역이 말하는 거예요. 공무수탁 사인은 이거 보자. 국가로부터 수탁받은 공무를 수행하는 범위에서는 자, 이거 기역본 중요합니다. 공무수탁 사인은 문장의 주어 기역본 공무수탁 사인은 첫째 줄 행정 주체이며 행정 주체야. 근데 동시에 또 뭐가 된대? 행정절차법이나 행정소송법상의 행정청, 즉 행정기관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 두 가지 지위를 갖고 있어. 왜냐하면 공무수탁 사인은 자기 스스로가 직접 활동을 해. 국가는 직접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소속 기관을 통해서 하잖아. 근데 만약에 민간 어떤 개인이 공무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받으면 자기가 움직여서 업무를 처리하잖아. 그러니까 스스로가 기관이면서 주체도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행정 주체이면서 한편 또 행정청, 즉 행정기관이기도 하다는 거야. 응? 그래서 공무수탁 사인은 행정소송, 당사자 소송의 원고나 피고가 될 수도 있고 또 뭐야? 항고소송의 피고가 될 수도 있고 이건 좀 또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하여튼 기억번 뭐 해주세요. 그 다음에 니은 디귿이 있는데 자 요게 기억 얘기를 하는 거고 국가 공무 수행 권한을 부여한 국가와의 관계 니은에서는 중요한 단어가 공법상의 위인관계 공법상의 위인관계 여기 국가와의 관계 그래서 국가는 자기에게 부여된 행정 권한을 이 사인에게 공무 위탁 사인
공무수탁 사인. 공무수탁 사인에게 처리하라고 권한을 넘겨주는데 넘겨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처리하는지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 같은 거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런 관계야. 이게 이제 요게 무슨 관계라고? 요게 니은에서 말하는 뭐라고? 응? 공법상의 위임 관계라고. 응? 그래서 그에 대한 부연 설명이 쭉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읽고요. 그다음에 디귿은 뭐 말하는 거야? 요 관계. 공무수탁 사인과 행정 객체인 일반 국민과의 관계. 그지? 요게 디귿 얘기야. 거기는 무슨 공무수탁 사인은 자기에게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일반 사인, 일반 국민에 대해 뭐 법집행행위,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집행위, 행정행위를 비롯한 기타 우리 행정법상의 행위를 할 수 있고 수수료 등을 부가징수할 수 있다. 응? 그죠? 그러면 두 번째 끝에 여기가 중요. 만약에 공무수탁 사인이 위법한 법집행 조치를 했어. 그럼 상대방 국민, 일반 국민은 뭐 할 수 있대? 공무수탁 사인을 피고로 이거 취소해라! 이래. 행정소송 중에 항고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국가배상법에 따라 공무를 위탁한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응? 여기는 그게 포인트야. 그 부분이. 즉 둘째 줄 끝에부터 다섯째 줄까지. 응? 그러니까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청구하고 원칙적으로. 그다음에 이 조치 위법이니까 취소해라는 행정소송은 공무수탁 사인을 상대로 제기할 수 있고. 응? 거기를 좀 유의했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대표적인 판례 1번. 키워드가 뭐지? 말만 길고 좀 줄이면 1번의 재건축 조합이야. 줄이면 그냥. 응? 자, 문장이죠. 재건축 조합은 법적 성격이 뭐래? 응? 관할 행정기관의 감독 아래 응? 도시 및 주거환경법이 정한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공법인으로서 그 부여된 목적 범위 내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행정작용을 행동 주체래. 자, 키워드 따라가면 재건축 조합은 공법인이고 행정 주체. 응? 그렇죠? 주체. 그 다음에 2번은 자 2번 판례는 그냥 별건 없으니까 읽고만 지나가. 자, 국가가 법에 의해서 부여된 자기의 행정 업무를 소속 공무원들, 소속 기관을 통해서 직접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민간에게 이 행정 업무를 맡겨서 처리하도록 할 것인지 이거는 누가 알아서 정할 문제래. 입법자가 법으로 이거는 국가기관이 직접 스스로 처리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기관 민간에게 못 넘기는 거야. 그죠? 그다음에 법으로 이 업무는 국가기관이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민간에 맡겨서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놓으면 이제 국가기관에게 민간에 사무 위탁하는 게 허용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도록 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법으로 알아서 정할 문제다. 그죠? 핵심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재량, 자유가 인정된다. 응? 이 부분이 핵심이. 그리고 3번은 이미 얘기했어. 아까 소득세 원천징수자 얘기했지? 그거 쭉 읽어보면 그 원천징수자는 회사라고 생각하면 딱 이해가 쉽단 말이야. 원천징수자인 회사는 뭐야? 회사 직원에게 소득, 월급을 줄 때 법으로 정해진 비율 딱 정해서 세금을 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해야 될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 불과한 거지. 응? 뭐 국가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공권력을 부여받아서 그 소속 직원에게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집행 조치인 징수 처분하는 게 아니다. 응? 네, 그렇게 이제 3번 그 정리하면 되고 4번은 이제 다른 잘은 안 나오는 건데 여기 이런 단어가 나왔지. 원천 납세 의무자들. 그지? 4번에 보면 원천 납세 의무자 나왔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제 한 용어로 따지면 이제 국가로부터 회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원천 징수자야. 원천 징수 의무자. 응? 회사야, 회사.
원천 징수 의무자는. 그러면 야, 세금을 내는 자는 누구야? 회사 직원이지. 회사 직원이 세금을 내는 건데 회사가 월급 주면서 세금을 계산해서 아예 빼고 줘. 그 실제는 직원이 내는 거야, 세금. 다만 회사가 징수를 해서 국가에 납부를 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직원은 원천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야. 직원, 응? 여기 회사 직원이 되는 거야, 직원. 원천 납세 의무자.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대박. 요새 구급 공무원 뭐 월급이 너무 적다, 뭐 말이 많잖아. 지금 저 최저임금 10,000원 또 안 되게 결정되는 것 같은데 조금 안 되게. 그 최저임금 뭐 하고 따지면 월 기본이 190 얼마 뭐 이 정도 나오는데 최저임금으로 따지면 근데 이 구공무원 월급이 그만큼 안 나온단 말이야. 못 떼고 어? 떼는 거 많아요. 저 연금 퇴직연금 뭐 못 떼야지 막 어? 못 떼고 하면 건강보험료 떼고 못 떼고 이거 어떻게 사냐? 어? 많이 떠나기도 하고 뭐 조직 문화가 맨날 상명하고 뭐 위에서 찍어 누르기만 하고 그러니까 젊은 세대하고 좀 안 맞고 여러 가지 요인에 대해서 지금 뭐 들어갔다가도 나간다 이거지, 그지? 그거 여러분들 일단 들어가면 좀 있으면 월급 다 오를 거야. 지금 그 월급 올리기 위한 조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준비를. 응? 이미 떠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겠지만 일단 나중에 들어가는 사람이 혜택을 보는 거야. 하여튼 올려야 됩니다. 응? 아니 최저임금보다도 안 나오게 지금 책정되면 안 되잖아. 더 올려야지. 그리고 민간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점점 이게 우수한 인재들이 민간으로만 가지 공공 영역이 안 들어오면 정부 행정의 그 질이 떨어진단 말이야. 공공 서비스의 질이.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발전할 때는 다 공무원들 쪽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왔는데 응? 민간에 다 뺏기고 점점 추락. 이제 이게 좀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야 된다고. 응? 그래서 이제 다 올릴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 인사 혁신처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 개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기만 하면 괜찮습니다. 응? 또 여러분들 그 되고 있는 동안에 정년 연장도 또 조치가 있을 거고 인구가 줄어서 최소 지금 60세에서 60 몇 세까지 계속 하다 보면 65세까지도 연장될 거야. 안 될 수가 없어.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응? 자, 그러면 이 4번은 그냥 밑줄 치지 말고 원천 납세 의무자들이 원천 징수 세금액 돌려달라고 과세관청 세무서장한테 신청했대. 근데 그 거부는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래.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얘가 회사가 국가하고 사이에 의무를 갖는 자지 세금을 떼서 납부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게 국가에 뗀 세금 의무적으로 이제 세금을 떼서 낸 회사 측이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반환해달라고 환급이 이제 돌려달라는 거야. 환급해달라고 얘가 환급 청구권이 돌려달라고 여기 표현 쓰면 환급 청구권은 이 회사 측이 청구권을 갖는 거야. 얘가 국가의 세무서장한테 이거 세금 잘못 납부했으니까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원천 징수 의무자에게 있는 거지 납세 의무자에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청권 돌려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는 자가 청구한 거에 대해서 세무서장이 거부했다 하더라도 신청권이 없는 권리가 없는 자가 신청한 거 거부해도 상대방한테 권리 침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거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는 조치가 아니래. 소송 대상이 되려면은 행정기관의 어떤 조치가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이익을 주는 걸 해야 돼. 근데 이거는 얘는 원래 돌려달라고 환급해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없는 자인데 얘가 세무서장한테 직접 돌려달라고 신청했는데 거부했더라도 얘 권리 침해된 거 없으니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가 아니니까 소송대상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원천징수상이 회사가 청구했는데 만약에 거부했으면 이거 이제 소송으로 싸울 수 있어요. 소송으로 싸울 수 있는 자는 또 얘 회사야. 얘는 그거 갖고 소송으로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번. 원천 납세 의무자는 세무서장한테 원천 징수자가 세금, 원천 징수에서 낸 세금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는 거야. 납세 의무자는. 그게 밭에 깔려 있는 거고요.
읽어보면 알아요. 그 다음에 자 5번에는 성업공사라고 나오죠. 성업공사. 응? 자 성업공사가 옛날 이름이고 지금은 뭐로 바뀌었냐면 지금 뭐로 바뀌었더라? 아유 이름이 써 있어요? 네, 뭐라고 써 있어?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 정확한 명칭은 그냥 줄여서 자산관리공사라 그랬죠. 여기가 이제 그 뭐 세무서장 등이 뭔가 세금 안 내는 사람 뭐 미술품 압류하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그런 것 좀 경매로 대신 팔아달라고 위탁하면 여기서 팔아주고 그런데요. 자산관리공사가. 자 어쨌든 옛날 의미의 성업공사가 자 일단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파는 거 있죠? 공공기관이 경매로 파는 거 공매라 그래. 이거 다 누구의 권한이야 원래? 세무서장에게 부여된 권한이야. 국가기관인 세무서장한테 부여된 권한. 그런데 세무서장이 뭐까지 다 조치를 했지? 누군가한테 세금을 부과하고 안 내니까 재산까지 압류까지는 세무서장이 다 직접 했어. 그래서 그런데 압류하고도 기다려봤는데 계속 안 내니까 세무서장이 그 압류한 재산을 경매로 파는 권한은 성업공사한테 넘겨줬어. 그지? 그러면 성업공사는 우리가 지금 배운 뭐야? 이 경매로 파는 권한 이거를 세무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수탁 사인의 지위에 있는 거야. 그죠? 그래갖고 그 세무서장으로부터 공매처분이라고 표현하는 강제로 이제 경매로 팔 수 있는 권한을 성업공사가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아서 성업공사가 경매로 팔아 넘겼어. 그랬더니 원래 그 세금 안 낸 자가 성업공사가 그거 뭐 재산 강제로 판 공매 조치가 위법하다. 이거 취소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대. 그러면 누구를 상대로 여기 피고 소송의 상대를 누구로 삼아야 되느냐가 문제야. 세무서장을 상대로 삼아야 되느냐, 성업공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강제로 압류한 재산 팔 수 있는 이 권한이 세무서장으로부터 넘어온 거야. 성업공사에게로. 그 성업공사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 권한이 됐으니까 자기 이름과 책임하에 판 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위법이라 그러면 상대방은 성업공사를 상대로 이건 위법한 공매처분을 한 거다. 취소해라고 성업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지 세무서장을 상대로 소송하면 안 된다는 게 판결의 핵심. 그래서 이 5번이 문제 나오면 질문의 포인트는 소송의 피고를 누구로 해야 되냐 묻는 겁니다. 세무서장이 아니라 성업공사. 출제자는 성업공사로 낼 수도 있고 바뀐 이름으로 낼 수도 있어.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된다. 요게 포인트. 자, 그다음 마지막 논점 행정객체. 읽고 지나가자. 의는 이거 뭐야? 행정주체가 하는 행정권한 행사의 상대방이 되는 자를 객체라고 하는데 행정객체의 기본은 누구라 그랬어? 일반 국민, 일반 사인이라 그랬죠? 일반 사인 속에는 개개인들 또 이런 민간 단체, 사기업 다 들어가는 거지. 일반 사인. 근데 포인트는 동그라미 2번입니다. 지자체 등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시험 문제는 맨날 그것만 내.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가 행정 주체만 되지 행정 객체는 안 된다. 이거 아니네. 두 가지 지위 다 갖는다 그랬죠? 요 동그라미 2번을 제일 많이 냅니다. 그거 아까 이미 얘기했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별거 얘기했거든. 여러분 국가는 여러분 국가보다 법적으로 우위에 서서 국가에게 명령 강제하는 존재는 없어요. 국가는 항상 주체만 되지 이 국가에게 명령 강제하는 또 다른 이 주체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3번은 국가는 행정 주체만 될 뿐이지 객체가 되는 일은 없다. 시험에는 안 내, 근데 거의. 2번만 낸다 그랬고. 그 다음에 4번도 그냥 읽고만 지나갑니다. 4번. 행정기관 나왔죠? 행정기관은 권리자도 될 수 없고 의무자도 될 수 없어.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야. 말하자면 우리 권리자인 나,
개인. 그럼 나의 손발은 나를 위해 일하는 기관일 뿐이고 나하고 별도의 권리 의무를 갖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럼 나의 손발이 한 행위에 따르는 권리는 나한테 돌아가는 거고 책임도 나한테 돌아가는 거지 나의 손발에게 따로 부여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4번에 보면은 옛날 판례긴 한데 자 거기 서울 국제우체국장은 그지? 서울 국제우체국장은 권리나 의무를 갖는 행정 주체가 아니래. 의무자가 될 수 없어. 국가에 소속되어 국가의 우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불과. 독자적인 의무자가 될 수 없지. 근데 서울 국제국장에게 세금을 내라 하고 서울 국제국장이 홍길동인데 홍길동이 뭐 집과 땅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정기관에게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인 개인이 세금 내는 거하고는 구별해야지. 그지? 서울 국제우체국장으로서 그 관세를 납부해라 하고 관세 무관 처분은 위법이다. 응? 그래서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세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그는 위법이 아주 심해서 무효래. 아예 무효. 처음부터 내야 될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대. 응? 그런. 그래서 자 오늘 공부한 걸 정리해 보면 첫 번째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와 국민 사이에 행정 주체와 국민 사이에 행정을 이루어서는 관계를 크게 행정법을 적용받는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로 구별한다. 왜 구별해야 되냐?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소송 절차가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실제 있었던 일을 판례가 공법 관계로 받는지 사법 관계로 받는지 이거 꼭 외워야 되고, 응? 그리고 그걸 구별하는 기준점은 법이 이제 강제하도록 해놨느냐. 권력적으로 명령 강제하도록 해냐? 그러면 두말할 나위 없이 그거는 이견이 없어. 그 다음에 뭐 명령 강제하도록은 안 돼 있어도 그 관계를 맺도록 한 법의 취지 목적이 무슨 공익성, 공공성, 윤리성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거라면 또 이거 공법 관계로 볼 수도 있다, 그죠? 그런 얘기고. 그래서 사법 관계로 본 사례, 공법 관계 사례 판례 나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공법 관계 중에 권력 관계, 그지? 권력 관계는 일반 국민들에 대한 명령 강제는 일반 권력 관계가 보통 우리 관심 대상이지만 옛날 19세기 독일에서 시작된 소위 특별 권력 관계라는 이론. 그래서 법치주의가 적용 안 돼도 된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있었으나 오늘날은 법치가 다 적용되는데 다만 그 특수성을 인정해서 법으로다가 조금 폭넓게 재량을 부여하거나 좀 법치주의 적용을 완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뿐 법치주의가 아예 전면적으로 적용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에서 특별 권력 관계 공부를 했었고, 그 다음이 이제 이렇게 행정법 관계를 맺는 당사자는 기본적으로 행정을 해가는 주체와 그 상대방의 객체 사이에 서로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로서 내용은 서로 간에 행정법상의 권리, 의무 이런 걸 갖게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그런 관계를 맺는 당사자는 크게 행정주체, 행정객체 관계를 맺고 행정주체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있고 근데 국가가 직접 하지 않고 공공단체에게 또 사인에게 행정 권한을 부여해서 업무 처리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래서 행정주체는 국가, 공공단체, 공무수석 사인 세 가지 유형이 있고 행정객체는 보통 일반 국민이지만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단체도 국가와의 관계에서는 행정객체 입장에 놓이기도 하니까 이중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오늘 공부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늦어져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고 문제는 아마 프린트가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오늘은 풀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다 배부를 할게요. 배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빨리 맞춰보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고 오늘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하는데 8월에 26일인가? 네. 그러니까 오늘이 5일이죠? 오늘이 5일, 그 다음에 12일, 그 다음에 19일, 26일. 아직 한 3주 뒤인가? 이제 8월 마지막 주 토요일 같아요. 26일은 이게 이제 어떤 좀 개인적인 일로 휴강을 좀 할 수밖에 없겠어요. 이게 좀 그렇긴 한데 우리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오랜 친구들이 있잖아. 친구들이 있는데 그 아주 친한 친구인데 그 자식은 내가 옛날에 20대 때 걔가 이제 회사를 먼저 다녔어. 군대도 면제받고 회사를 먼저 다니고 결혼도 제일 먼저 했는데 내가 그때 막 방황 비슷하게 하고 그래갖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그냥 무작정 떠난 거야. 떠나고 싶어. 근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친구 만나서 야 나 지금 좀 그냥 배낭여행 좀 한 바퀴 돌고 싶은데 돈 좀 줘. 그랬더니 그때가 뭐 몇십 년, 한 20년 더 됐죠. 딱 돈 주더라고. 20만 원인가 30만 원 줘. 그 돈 가지고 그냥 돌아다녔어. 무작정 일단 버스 타고 어딜 가보자. 무조건 가서 또 거기서 또 뭐 해결해 보자. 가서 또 뭐 그 지역 사람 만나서 뭐 하고 결국은 뭐까지 했냐면 지리산까지 넘었어요. 지리산을 일주했어. 그 어떤 팀하고 또 합류해서 같이 막 밥 먹고 그런 경험을 해서 그런 거 한번 하고 나니까 별로 세상이 무섭지가 않아. 그냥 막 그런 경험. 그래서 그런 아주 절친이야. 근데 그 절친이 이제 딸내미가 이제 첫 결혼하는 거. 우리 친구들 중에서 제일 첫 결혼이야. 근데 그 시간이 또 딱 12시 반이야. 이거 어떻게 안 가볼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때만 이제 휴강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이 양해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미리 공부하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오세요. 네, 문제 프린트는 됐을 테니까 찍어서 드릴게. 예.